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론장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공론장 참여자의 구성, 선발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수기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기 정도가 약하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기 정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기를 구성하는 제 요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합의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고 그 안에 학습이라든가 정보 교환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빡세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공론조사라든지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합의회의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수기 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수기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수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사안의 성격과 견주어서 수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이제 가능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수기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정보와 학습을 통해서 인식을 확장하고 사고의 틀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를 통해서 한 측면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사고의 유연성을 확대시키는 그래서 보다 더 올바른 방향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힘으로써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기를 넓힐 수가 있고, 또 학습, 질의응답, 대화, 토론, 숙고와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이 수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한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면 그 사안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정보나 학습은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이해관계를 조절한다든지 서로의 생각을 탐색한다든지 이해관계의 공통기반을 찾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화나 토론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안은 사안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숙고와 판단이라고 하는 시민 배심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건데요. 숙고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사안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기 정도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성격에 의존하는 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사안의 성격, 주제의 난이도, 시민의 역량 등을 고려해서 수기 과정이 설계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료와 같이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전문성이 강한 주제인 경우 숙고와 판단보다는 정보 공유와 학습에 비중을 둬야 되겠죠.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에서는 이 공공의료에 관련된 공론장을 열었었는데요. 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 공공병원이 어떤 위치에 또 어떤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이라든지 또 다양한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위치라든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가운데 정보 공유와 학습 또 질의응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마을 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이라면 이거는
상황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잖아요. 정보가 특별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이해관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화와 토론에 비중을 두는 수기 과정이 배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기라고 해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몇 시간은 학습하고 몇 시간은 정보 공유하고 몇 시간은 토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보다 더 방점을 둘 것인지는 다 사안의 성격에 달려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수기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성격과 참여자의 수준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 수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배치할 것인지도 달라지는 경향이 있겠죠. 이렇게 사안의 성격과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 수기 정도, 수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돼야지 됩니다. 특히 복잡하고 고난도인 사안일수록 학습과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익숙하고 또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걸려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화, 토론과 숙고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사안의 성격에 맞게끔 수기 과정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기 정도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